选任后如何监督考核?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선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독하고 또 그 사람을 심사하는가, 考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权力不受约束必然产生腐败。监督和考核是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过程中保证权力不被滥用的重要环节。对党政领导干部的监督主要分为党纪监督和法律法规监督两个方面。党纪监督就是以党纪约束，要求干部适可遵循组织纪律。法律法规监督是指在考察中，为了避免违规提拔和任人唯亲，凡是涉及考察组成员本人或亲属的都必须回避。在任用中，凡涉及本人基本信息、家庭情况、财产等应报告的任用事项而未汇报的，一律无效。 선임 후에 어떻게 감독하고 심사하는가? 권력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감독과 심사는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과정 중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정 지도 간부에 대한 감독은 주로 당의 기율 감독과 법률 법규 감독 두 가지로 나뉜다. 당의 기율 감독은 바로 당의 기율 규제로 간부에게 조직 기율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법률 법규 감독은 대상 조사 중에 부정 발탁이나 친인척 등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팀 당사자 및 친족 관계의 사람들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임용 기간에 본인과 관련된 모든 기본 정보와 가정 환경, 재산 등 응당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임용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그리고 하나는 법률 법규 이 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지监督라고 하는 것은 就是이 당지约束 그러니까 당의 기율 검사를 이렇게 제대로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본다 이겁니다. 要求干部时刻遵循组织纪律 아무래도 조직의 기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아무런 그 부패 부정부패가 없더라도 공산당이 추구하자는 그 무엇을 기율을 위반하거나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또 이러면 바로 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 정신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일반적인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지监督和法律法规监督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독과 심사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율위원회의 감독과 그리고 법률 법규의 감독을 보고 또 그것을 심사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임면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법규 감독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친인척을 등용이라든지 혹은 개인정보의 누락이라든지 가정상황을 또 가정상황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재산 허위재산 신고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규율보다는 법률 법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凡涉及本人基本信息、家庭情况、财产等应报告的任用事项而未汇报的，一律无效.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정보, 가정상황,
재산,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니까 그 직책을 수행할 때 아무래도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그 재산 신고라든지 모든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도 만약에 기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되고 나서도 감독과 그리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휘다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选拔 선발하다, 당정, 당정, 당과 정부 이 말입니다. 解读 해독하다, 분석하다, 이해하다, 任用 임용하다, 酝酿 조성하다, 뭐뭇을 조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의 测验 여론조사를 하다, 力求 몹시 애쓰다, 노력을 다하다, 贤能 재덕을 겸비한 사람, 实干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 程序 절차,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绝非 절대 아니다, 队伍 집단, 단체, 이 대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脱颖而出 두각을 드러내다라는 성어입니다. 换届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换届라고 합니다. 动议 회의 도중에 임시로 뭐뭐를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动议라고 합니다. 任职 직무를 맡아 재직하다, 执行 집행하다, 실시하다, 遵循 따르다, 监督 감독하다, 考核 심사하다, 约束 규제하다, 腐败 부패하다, 滥用 남용하다, 违规 규정을 어기다, 提拔 발탁하다, 등용하다, 任人唯亲 능력에 무관하게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임용하다, 汇报 종합하여 보고하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따라잡기입니다. 여기서는 칸더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더동. 가능보호는 문장에서 동작의 실현 가능성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보호나 방향보호 앞에 조사 더나 혹은 부를 넣어서 동사 더 혹은 부의 보호 형식으로 가능보호를 만들어 어떤 결과나 상태의 실현 여부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采用漫画解读是为了让人们更容易看得懂. 칸은 동사입니다. 더 하는 것은 더를 붙이고 결과 보어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는 만화로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칸드동,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능 보호 형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밑에 다른 표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作业不太多 2个小时写得完.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아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写作业라는 표현이거든요. 写는 바로 동사입니다. 숙제를 쓰다, 숙제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写完 하면은 다 썼다. 그러니까 写得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보호로 완자를 썼습니다. 덧자를 넣어서. 그래서 2시간 안에 숙제를 끝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 보호 写得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음 밑에는 이제 방향보어를 나타냅니다. 出来, 向去, 去来 이런 것은 전부 방향보어를 나타냅니다. 这道题太难了,我做不出来. 여기는 부정할 때는 부로 들어갑니다. 긍정할 때는 더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这道题太难了,我做不出来. 부자 용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향보어를 썼기 때문에 중간에는 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양사는 따오입니다. 따오. 그래서 这道题太难了. 이 따오자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따오자는 굉장히 독특한 양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5개 출제되었다 하면 这次的考试老师出了5道题 하면은 문제가 5문제,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이 따오를 씁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这道题라고 하는 따오는 이 문제의 양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가장 특별한 용법은 요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这道菜怎么做 하면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왜냐하면 따오는 길도자입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 차이는 요리입니다. 그 요리를 만든 방식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하려고 하면 김치와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문제를 풀 때 그 답은 한 가지 밖에 없듯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따오자를 양사로 쓰는 것이 바로 시험 문제 할 때 따오, 그리고 요리의 양사에서는 반드시 따오를 써야 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座山不高我们爬得上去. 이 방향보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부정이지만 여기는 긍정을 나타냈습니다. 那座山不高, 저 산은 높지 않아서 우리는 爬得上去,爬는 올라가다,爬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爬山은 등산입니다. 그래서 爬得上去,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가능보호,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那座山不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座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산의 양사는 座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座자로 양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좌우명 할 때도 이 좌자를 갖다가 이 좌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座는 이 산을 지칭할 때 양사는 무엇인가 할 때는 반드시 이 座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 저 별은 너의 것이다. 那座星星是你的. 이런 식으로 할 때 별의 양사는 반드시 저 座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별자리 성좌할 때 그 좌자입니다. 다른 데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모든 시험 문제 산을 지칭하는 양사나 별을 지칭하는 양사 반드시 이 座자를 써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의 비교입니다. 결과보어, 칸동, 보고 이해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보어는 칸더동,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해할 수 없으면 칸부동이 되겠죠.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다음 결과보어는 셰완, 다 썼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능보어는 셰더완, 이 동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완결할 때 완자입니다.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다. 숙제를 2시간 안에 다 해낼 수 있다. 셰더완. 혹은 숙제를 2시간 안에 다 해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셰부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동자는 완자, 완료할 때 완자가 잘못돼서 올라갔습니다.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셰완, 셰더완 혹은 셰부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향보어, 샹취, 샹더취, 이 더자도 잘못됐습니다. 이 더자가 아닙니다. 위에 더자를 쓰기 바랍니다. 칸더동 할 때 그 더자입니다. 샹취 올라가다,
올라갈 수 있다. 向的去 이 더자는 저 다른 더자입니다. 看的懂할 때 더자를 써야 됩니다. 回来 돌아오다. 回得来回不来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취자가 또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回得来回不来 来자입니다. 그래서 너 돌아올 수 있는가 돌아올 수 없는가. 그래서 回来 하면 돌아오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 回得来 그리고 돌아올 수 없다. 回不来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두 개 있어서 오타가 세 개가 되네요.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과 뭐뭐 방식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 뭐뭐의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구절의 앞절에 위치하면 그 뒷구절에는 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提名表决等方式选出了人大代表 그래서 추천, 표결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임했다, 선출했다 이겁니다. 选出了人大代表 인민대표대회 말입니다. 今天他已经通过确系投票的方式投了票. 그는 오늘 이미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통과 뭐 방식이니까 투표를 했다. 确系投票的方式입니다. 부재자 투표, 결석 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投了票, 투표를 했다. 投票하면 투표, 投了票하면 투표를 했다. 矛盾双方不是用武力而是通过对话的方式解决了纠纷.矛盾双方입니다. 갈등이 있던 양측입니다. 그래서 모순 두 글자입니다. 그죠? 모순. 그래서 갈등이 있는 양측은 不是而是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不是而是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解决了纠纷. 纠纷은 이게 한국말로 거꾸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자주 사용하는 노사 분규 할 때 분규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규분이죠. 그래서 解决了纠纷, 纠纷은 바로 분규 두 글자입니다. 글자 돌리면 거꾸로 하면 바로 한국말로 분규를 이야기합니다. 노사 분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죠? 분규, 분규 두 글자가 바로 규분이라고 표현합니다. 纠纷 바로 분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쟁을 해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사 避免은 피하다, 모면하다, 혹은 나쁜 상황을 방지하다라는 의미로 뒤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문장의 중간에 놓이며 뒤에는 명사 혹은 구나 동사구가 옵니다. 制定防灾对策可以避免灾害. 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면 이 말입니다. 제정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 可以避免灾难. 我们应该在公共场所把手机调整震动模式避免响铃. 공공장소에서는 벨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폰을 진동 모드, 그래서 전동 모드, 진동 모드입니다.로 바뀌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벨 소리를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避免响铃 하면 响铃 하면은 벨 소리가 크게 퍼지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나다. 그래서 避免响铃.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벨 소리가 울리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진동 모드로 해야 한다. 뭘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避免响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冬天的时候多穿点衣服可以避免感冒. 겨울철에는 옷을 좀 많이 입으면 감기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冬天的时候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夏天的时候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多穿点衣服 하면서 옷을 좀 더 입는다면 穿衣服는 옷을 입다 이거죠. 그래서 多穿点衣服 하면 옷을 좀 더 입으면 可以避免感冒 감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避免과 이면의 비교입니다. 避免과 이면은 둘 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차이점은 避免은 동사로 뒤에는 명사구나 동사구가 오게 되고 이면은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뒤에는 절이나 동사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避免은 동사고 그리고 이면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 그래서 용법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减轻体重的重要方法是避免久坐不动. 체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오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久坐不动은 오래 앉아서不动,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避免 그리고 동사구가 있는 겁니다. 동사구가 久坐不动이죠. 자, 다음 避免을 보겠습니다. 东西方文化的交流和冲突是当然的事也是难以避免的事. 그래서 동서양 문화 교류와 충돌은 당연한 일로 왜냐하면 문화권이 틀리고 생각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동서양 문화의 종교 여러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东西方文化的交流和冲突是当然的是 당연한 일이다. 也是 여기서는 앞에 是 也是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也是难以避免的是 당연한 일로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동사 避免 그리고 뒤에 명사 구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到了中国以后要给家人打电话以免家里人担心.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전화해야 된다. 이면 家里人担心하면 안 그러면 부모님께서 집에서 걱정하시잖아. 그래서 이면은 그래야만이 부모님이 마음을 놓을 수 있잖아. 걱정을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면 연결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骑自行车要遵守交通规则以免发生危险.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탈 때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면 发生危险. 안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피하기 위해서 뭐뭐를 피하기 위해서 이면 이것은 전부 다 접속사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사 避免과 다른 의미가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사 凡是는 대체로 무릇 모든이라는 뜻으로 예외가 없음을 나타내며 문장 제일 앞에 놓이고 뒤에는 또, 就, 一律, 没有不, 总是 등과 서로 호응하면서 사용 많이 됩니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나 명사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凡是选拔和任用干部的事情他都负责.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이 말입니다. 하여튼 간부 선발과 임용에 관련된 모든 일은 그가 책임진다. 다都负责, 즉 그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凡是到杭州来的人没有不想看看西湖的. 아무튼 항주에 온 사람들 중에는 서호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항주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서호를 구경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예외 없이. 凡是要购票的一律在这儿排队. 누구든 표를 구입하실 분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일률은 전부 다在这儿排队 여기서 줄을 서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티켓 구매하실 모든 분들께서는 여기서 줄을 서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凡是 대체로 무릇 모든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뒤에 또 没有不 혹은 一律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凡是를 자주 씁니다.